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늘 이제 드디어 10월달 첫 번째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서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된 이 졸트,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급등을 했죠,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확 밀려버렸는데요. 어, 일단 지금 졸트를 보면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반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간은 그냥 뭐 하락 추세 중간에 나오는 반등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추세적으로 돌려서 다시 졸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는 보진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좀 타이밍이 안 좋았죠. 시장이 위치상도 그렇고, 그리고 채권 금리도 4.5%를 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졸트가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 그냥 확 기름을 부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좀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를 보면은 이제 극강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피어 앤드 그린드 인덱스 이거를 봤을 때 25 밑으로 넘어갔던 적이 올해 놓고 보면은 뭐 딱히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피어 구간은 뭐 중간중간에 있었긴 했는데 익스트림 피어 구간까지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다시 왔다라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변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헤지펀드나 운용사들 보통 보면은 최근 이제 20일 누적, 이 진한 게 20일 누적이거든요. 20일 누적이고 이거는 최근 5일 기준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제 날짜 기준이니까 그냥 최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대부분의 모든 섹터에서 다 매도가 나왔었어요. 이 남색을 보시면 다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20일 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최근이 중요하잖아요. 최근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게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식 포트를 보면은 헤지펀드는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5일도 그렇고 20일 누적으로 봐도 그렇고 계속 매도가 나오는 쪽은 일단 금융 쪽, 그 다음에 원자재 쪽, 그 다음에 유틸리티,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유가 관련 이슈도 있고. 에너지 쪽은, 20일 누적 기간으로 봤을 땐 계속 매수 포지션이었다가, 지금 최근 5일 들어서 매도로 확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헤지 펀드들은 유가가 여기서 일단, 상승이 일단락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 슈팅으로 나가기보다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증시한테는 그래도 좀 호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채권 금리만 이제 남았죠. 유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국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쳐도 일단 채권 금리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채권 금리는 고용지표, 물가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0월달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졸트 때문에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ADP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정부 공식 발표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서도 지수가 아마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 지표가 안정되어야 채권금리도 안정화가 되는데 요거는 10월 달은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11월 발표되는 지표부터는 확실히 안정화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월 달 발표는 이제 9월 달 지표잖아요. 요거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분위기를 보면은 소비는 일단 안 좋아질 거예요. 소비는 안 좋아질 거고 기업들도 투자는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위축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외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AI 쪽이에요. AI 쪽은 투자 생산이 계속 활발히 진행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투자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은 유가는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가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멤버십 분들한테는 크루드 오일이 22평을 이탈하는지를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22평은 이탈하긴 했어요. 22평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일단 이렇게 올라왔던 이 추세 자체를 한번 쉬어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확실히 유가는 다시 좀 안정세로 돌아갈 흐름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이제 최근 5일이잖아요. 결국 헤지펀드들은 최고점에서 하방을 때린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주구장창 빠지느냐 그렇게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역대 오면은 지금 미국 재고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워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그만큼의 수요가 버티고 있어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유가가 70달러를 깨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지금 흐름에서는 유가가 좀 안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예 그냥 경기 위축으로 예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리세션이죠 이거는. 유가가 70달러를 깨고 밑으로 주구장창 내려가는 거는 이거 리세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꺾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때. 그래서 70달러랑 이제 크게 보면 70달러랑 90달러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가 측면에서는 일단 상방에서 아마 제동이 걸렸고 이게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길 바라야 되는데 일단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뭐 변한 게 없어요. 내년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근거는 일단 고용시장과 부동산 시장이죠. 렌트비는 저번 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고용시장은 지금 확실히 추세적으로는 하방이 시작됐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반등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안전하게 우리가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게 다 풀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11월부터 발표되는 지표는 확실히 완화되는 기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페드에서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전망은 계속 내년까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지속될 거다. 근데 이제 큰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채권금리도 내려와야 정상이죠. 지금 레벨은 너무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방향은 어쨌든 채권금리도 시기상의 문제이지 지금보다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펀더멘털이거든요. 이렇게 채권금리가 만약에 안정화가 되고 물가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까지 무너지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리세션으로 넘어간다는 징후이기 있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채권금리가 지금보다 안정화되고 물가도 지금 안정화되는 동시에 펀더멘털도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ISM 제조업이 21년 고점으로 해서 주구장창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도체 경기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이게 주구장창 하락으로 전환되다가 최근 지표가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확실히 반등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할
했던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 좀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보면은 확실히 반등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아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도 그렇고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좀 반등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또 우리나라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표상에서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8월달 기점으로 소매 판매도 그렇고 설비 투자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4분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거랑 지금 ISM이랑 우리나라 반도체랑 흐름이랑 얼추 지금 비슷하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펀더멘털 쪽으로는 또 호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극강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바뀐 구간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마냥 나쁜 상황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지금 10월달 초 여기 흔들리는 구간을 좀 잘 넘기다 보면 또 괜찮은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물 채권금리를 보면은 지금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거의 4.9%까지 갔거든요. 얘네들이 기어코 5%를 볼까 안 볼까 요거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라는 거는 이제 괜찮은 신호로 보이긴 한데, 일단 오늘 ADP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도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금요일날 정부 공식 발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런 발표들, 지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방이 더 열리느냐 마느냐 좀 결정될 것 같긴 한데, 지수 캔들로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하락 피날레 캔들에 좀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갑자기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이제 피크를 쳤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캔들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위치에서 다시 이런 위치에서 캔들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피크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수가 이 정도 위치까지 내려오면 이건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4%나 빠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반대 매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 아마 내일도 우리나라는 아마 동시호가부터 반대 매매 물량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과연 내일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캔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수 이치상으로는 이제 연초부터 올라왔던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이제 50%? 이 되돌림 구간으로 와 있고, 직전에 이런 저점들, 그리고 고점 쳤던 라인들,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이거를 종가상 내일 살려줄지, 이거를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구간이 이제 손바뀐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공포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서 최소한 바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환율도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10년물 금리 윗꼬리 달고 환율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거는 뭐 오늘 발표된 또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0월 달에 대한 시장 전망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여서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10월 달에는 시장의 저점을 점점 올려나가는 흐름이 일단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큰 반등은 11월에 발표되는 지표, 요거를 확인하면서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한
3분기에서 2분기 이거를 보고 일단 포지션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뭔가 큰 성과를 내려고 뭐 포지션을 잡는다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장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을 해도 솔직히 상관이 없죠. 그런 분들은 충분히 안정화된 이후에 뭐 다시 투자를 하던 말던 그때 선택을 해도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시기상 제가 다음 주 영상을 올려드릴 때 굉장히 흐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이슈화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